그래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핸드폰 띄워놓고 찍으면 상관없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촬영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포 또는 협박이거든요. 인터넷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다가 야한 가수가 나왔는데 내가 혼자 찍었어요. 찍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는 범죄가 안 되죠. 예, 법적으로도 안 되고 문제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예. 자, 변호를 하는 건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민건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카찰죄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여름에 더 많이 사건이 일어나나요? 예, 아무래도 좀 노출이 심한 계절에 더 많이 발생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워낙 요즘은 뭐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빈번하게 그래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찰죄라는 게 본인이 직접 찍은 것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모니터에 있는 거를 내가 찍은 것도 유죄가 되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이번에 또 대법원 판례가 나와가지고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사건 내용을 보면은 주거침입, 스토킹, 사찰 뭐 여러 가지 다 엮여있는 사례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 피고인이 피해자하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영상을 저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여자친구가 나체로 샤워를 하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저장을 한 거예요. 핸드폰 녹화 기능을 사용해서. 그럼 결국은 이제 핸드폰에서 따온 영상이 내가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핸드폰에 비춰진 영상을 저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로 나왔던 2심 판결이 파기환송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피고인은 키르기스탄 국적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40대 여성 러시아 국적이에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3년 가까이 교제한 사이인데 샤워를 하는 장면을 영상통화를 통해서 녹화했고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악화되면서 그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유포를 합니다. 그래서 1, 2심에는 징역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는 잘못한 게 없다 라고 나온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촬영하는 행위 그리고 유포하는 행위, 협박하는 행위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재판을 받은 거죠. 여러 혐의가. 예, 그래서 유포하는 행위라든지 협박하는 행위, 주거침입한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유죄가 인정이 됐고요. 그 중에서 그 영상을 저장한 행위만 이거는 그래도 사람의 신체를 찍은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를 찍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핸드폰 띄워놓고 찍으면 상관없습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촬영 그 자체라기보다는 유포 또는 협박이거든요. 그게 안 나온 상태에서 이게 사건화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터넷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다가 야한 가수가 나왔는데 내가 혼자 찍었어요. 찍었다.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는 범죄가 안 되죠. 예, 법적으로도 안 되고 문제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야,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이거 올린다. 협박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재차 유포하면서 제3자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게 발각이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딱 들었을 때는 아니 사람을 직접 찍나 컴퓨터 화면이나 다른 데 비춰진 걸 찍나 똑같은 거 아니냐 어떻게 하나는 처벌하고 하나는 처벌 안 하냐 이게 이제 딱 이렇게만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법을 고쳐서 모두 다 처벌하는 걸로 가겠다 이렇게 됐을 때 야동이든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그냥 아이돌 가수의 댄스든 모든 것들이 다 범죄로 될 수도 있는 거다. 이거를 범죄화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겠죠. 타인의 신체랑 그 신체를 촬영한 영상 또 이미지 이런 거를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도 있고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있어요. 요거를 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각자 입장을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거는 법의 공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결국은 사람을 찍었을 때 나오는 사진과 그 사진이 모니터에 비춰진 거를 다시 찍거나 저장하는 행위도 동의를 안 받았다는 건 똑같은데 하나는 처벌하고 하나가 처벌 안 되면 법이 잘못 만들어진 거 아니냐, 둘 다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법이 잘못돼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반대 입장은 어떻게 모든 걸 다 범죄화로 만드냐, 사람을 앞에 두고 몰래 찍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과 그 양태, 그리고 뭐 영상이나 인터넷을 보면서 찍었을 때 그 상황과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거를 규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두 개를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거다. 이걸 모두 다 처벌해버리면 너무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이제 이런 입장인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드는 생각이, 모니터에 떠 있는 걸 내가 찍어서 이거 자체로는 유죄가 안 된다고 치면 제가 어떤 사진을 갖고 있는데 누가 봐도 내가 촬영한 건데 나는 그거를 한 번 거쳐서 모니터를 통해서 내가 핸드폰으로 한 번 더 찍었으면 이 원본 소스의 출처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면 저는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아무도 처벌받지는 않는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만약에 모니터를 통해서 만들었어, 그 상황을. 아니면 그걸 여러 사람이랑 봐요. 그럼 그거를 방영하는 거, 전시하는 거, 모든 게 다 처벌이에요. 내가 그걸 찍는 순간만 범죄가 안 된다 뿐이지 그 전 단계까지 모든 게 다 범죄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작업을 하려면 누군가가 처벌을 감수하고 해야 돼요. 녹화할 건 몰랐겠지만 보여주는 거에 대한 합의는 서로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찍을 때까지는 문제가 안 되고 유포할 때 문제가 됐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생중계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거를 녹화한 제3자들은 처벌이 안 돼도 내가 그거를 방송하면서 처벌이 되니까 내가 못하죠. 결국은 이게 보호가 완벽히 안 되는 건 아니다. 어딘가 한 곳에는 다 붙잡고 있다. 이 정도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녹화 상대가 성인이 아니고 미성년자다, 이러면은 또 다른 법을 적용받나요? 성착취물 제작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가지고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성행위라든지 자위라든지 약간 그런 조금 더 수위 높은 것들이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엄청나게 엄격한 아동청소년법 규정이 있어가지고 미성년자 상대로는 보내온 사진을 그냥 저장하기만 해도 성착취물 제작이라고 봐서 이제 징역 5년 이상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었던 그 N번방 뭐 이런 거에 그렇죠. 적용되는 거예요? 원래는 N번방에 적용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는 사진 보내봐, 이거를 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게 초등학생한테 야 너 제발 그 사진 좀 보내주면 안 돼? 아이 됐어 그럼 보내줄게 먹고 떨어져 하고 그렇게 보내줘도 성착취물 제작이다. 가스라이팅해서 만들어내야지 제작이 아니라 부탁해서 받기만 하면 다 제작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동이랑 미성년자를 큰 틀에서 그냥 아예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직 성적 자기 정체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협박이 없었다, 폭행이 없었다 이런 걸로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거 카찰죄에 관련해 가지고 더 폭넓게 파생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봤습니다. 김민건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